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를 조금 하더니 살짝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금요일장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어떠한 또 소식들이 있는지 모닝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실적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은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구독의 시대인데요. LG전자가 이 구독 덕분에 아주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즘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비트코인과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두나무, 빗썸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들이 지금 시장에 이목을 잡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패션 쪽도 담당하고 있는 LF가 되겠습니다. 보유 자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미랑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헤드라인으로 함께 정리하시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에서 히토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구독사업 3분기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SK스퀘어 3분기 순이익이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AI 등 조 단위의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두나무와 빗썸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삼양식품 3분기 누적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LG패션 LF의 3분기 영업이익이 5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가 증가했습니다. 먼저 히토류 관련 소식부터 보시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반도체에서 원자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중국은 글로벌 히토류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1년간 중국은 히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해 해당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를 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원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히토류 수출업자들이 공급망 내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정제된 히토류 공급량 전 세계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히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전환하고 캐나다가 보유한 중국 내 히토류 정제소 2곳을 국유 기업이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수급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 속에 주요 핵심 광물인 히토류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 소식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티플렉스, 동국 RNS, 세노텍 등 히토류 관련주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유니온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지난해 상반기 봄까지 랠리를 펼치다가 이후에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1년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200일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면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는 4,835원 선에 마감되면서 200일선에 대한 돌파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후에 추세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은 LG전자 소식입니다. LG전자의 가전 구독 사업이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LG전자가 공시한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분기 누적 구독 사업 매출은 1조 2,386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LG전자는 2009년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한 이후 품목 확대와 관리 제휴 서비스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구독 사업을 강화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해 생활가전뿐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TV, 노트북 등으로 구독 영역을 넓히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또 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 구독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오늘장 LG전자의 주가 향방도 지켜보시죠.
다음은 SK스퀘어 소식입니다. SK스퀘어가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1조 1,6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K스퀘어의 3분기 순이익은 1조 1,292억 원으로 순이익이 2021년 11월 출범 이후에 분기 기준 최대치였는데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CT 관계사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성과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6,649억 원에 SK쉴더스 자녀 지분 매각 대금 4,500억 원을 합하면 1조 1,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이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무차입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K스퀘어는 확보한 현금성 자산 1조 1,000억 원으로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조단위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또한 올해 4월 매입한 자사주 1,000억 원을 포함해서 이사회에서 자사주 1,000억 원을 조만간 이사회에서 소각 결의하고 이달 안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장 SK스퀘어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SK스퀘어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4분기부터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시세를 펼치다가 최근 들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는 78,30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두나무와 빗썸의 실적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올해 3분기 순이익이 58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수준이며 전분기 대비해서는 55.3%가 감소한 수준인데요. 두나무 측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보유한 가상자산의 평가이익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689억 원으로 같은 기간 112.7% 늘었고 단기 순이익도 31억 원으로 106억 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한 모습인데요. 빗썸 측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데다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도 증가해 실적이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너 인베스트,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등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삼양식품의 실적 소식입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한 해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양식품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389억 원, 영업이익 8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1%, 1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을 견인했던 것은 3분기 해외 매출이었는데 3분기 해외 매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어난 3,429억 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7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불닭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내년 밀양 2공장이 완공되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삼양식품 주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LF 소식입니다. LF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3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증가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4,810억 원으로 15% 늘었는데요. 3분기 실적은 부동산 금융 부문인 코람코엘 리츠 매각에 따른 보수가 증가한 것에 따라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LF 측은 본업인 패션 부문 매출은 소비 둔화와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업 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로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며 4분기에 11월 블랙 프라이데이와 겨울옷 판매 확대로 매출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LF도 이 소식에 반응할지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